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자,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또,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 어르신들,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막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제 손가락 보시죠. 제가 어르신들한테 잘했습니다를 못했더만 잘했습니다 계속 해주라고 손가락을 딱 다쳐버렸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어르신들 짱, 어르신들 캡, 어르신들 잘했어요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좋지라. 네. 어르신들 잘했어요 그래야 좋지. 못 써요 그런 것은 싫지요. 예, 똑같아. 그걸 보고 인지상정이라고 해요. 누구나 다 칭찬받고 싶고 누구나 다 좋은 말 듣고 싶고 누구나 다 지지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맞죠? 네. 오늘이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한번 큰 소리를 해볼까요? 자, 같이 합니다. 시작!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예. 2025년 10월 14일. 그러고 보니 우리 벌교장이네요. 저 양길의 어르신 강진장이제 장관이 지금 14일하고 19일만 되면 나보고 회장님 강진장이지라 꼭 물어봐. 그러면 예 오늘 강진장도 되고 벌교장도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어르신들은 주로 날짜를 장난 이런 걸로 기억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요. 어쨌건 오늘이 10월 벌써 중순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뒤에다가 뭐라고 써놨는데 제목을 써놨는데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기를 품자. 한 번만 더 크게 시작! 향기를 품자.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향기를 품자. 자, 혹시 어르신들 임영웅이 좋아하죠? 임영웅 가수. 그 다음에 이번에 그거 한 그 가수 이름이 뭐더라? 용빈이? 뭔 용빈이지? 에? 김용빈이에요? 김용빈 그 친구 이쁘장하게 생겨갖고 그거 좋아하죠? 그 다음에 혹시 기억할란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 거의 정동원이라고. 정동원이 애기 때 돼가지고 지금 좀 컸지. 예. 그 정동원이잖아요.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서바이벌 가요 프로그램에서 상을 받은 친구들이에요. 서바이벌이 뭐냐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 혼자 딱 가수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노래를 불러서 거기서 뽑히고 또 뽑히고 또 뽑히고 그래갖고 마지막에 1등부터 5등까지 딱 맞추는 그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바이벌인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이 친구들의 특징이 전부 다 1등 하거나 아니면은 최고로 잘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집안 가정사가 스토리가 대단해요.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친구들이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노래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의 인생, 삶이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스토리, 이야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특히 김용빈이라는 친구는 나는 트로트를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로트라 막 뻥짝뻥짝 소리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 어르신들은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만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계속 듣게 되는데 그래서 트로트를 제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김용빈 노래 그 감사라고 하는 노래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그 노래가 가사가 마치 센터장님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노래를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것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김용빈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인생을 내가 봤거든요. 미리. 부모님 그하고 어렸을 때 뭐 안 계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그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 또 돌아가셔버렸어. 막 그래가지고 정동원이도 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알고 또 저 인생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트로트를 너무 싫어하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막 제가 막 울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는 노래 하나만 잘해갖고 되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술 하나만 많이 좋다고 해서 잘 되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인생의 노래, 인생의 깃발, 인생의 부르짖을 어떤 구호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뭔 말이냐면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될 만한 그런 어떤 스토리가,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노래를 잘하고 그러면 더 높은 자리, 그리고 더 높은 위치에 서는 그런 세상이에요. 맞죠? 마찬가지로 또 그 사람의 향기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향기를 뿜자라고 했죠. 자, 똥 냄새를 냄새라고 하죠. 향기라고 안 하죠. 똥 향기라고 그러진 않죠. 똥 냄새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소똥 냄새, 거름 냄새 그러지. 거름 향기, 소똥 향기 그러진 않죠. 그러면 같은 냄새잖아요. 내 코로 맡는 냄새. 맞죠? 근데 어떤 것은 향기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냄새라고 그래요. 배가 되게 고픈데 퇴근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요. 갑자기 맛있는 찌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그 냄새가 날 리가 없잖아요. 거기서 음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집에서 그것을 시켜가지고 배달하는 사람이 그것을 갖고 거기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의 그 향기가요, 배를 더 고프게 해요. 그래갖고 올라가가지고 나도 그걸 시켜 먹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똑같이 탔는데 아주 지독한 아저씨들 그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목욕 안에서 나는 더러운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폴폴 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층에 누군가 어떤 아저씨가 그날 술을 거라하게 그것도 막걸리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 냄새가 그분이 1층이나 2층 사진 않은 것 같아. 최소한 나보다 위에 사셨을 것 같아. 우리가 13층인데. 왜요? 오랫동안 거기 있었던 거야.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러니까 그 냄새가 거기에 막 숨을 쉬면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딱 타면은 막 구역질이 확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집에 올라가면 막 성질이 나는 거야. 뭐, 어때요? 사람의 같은 냄새인데 어떤 냄새는 향기롭게 나에게 행복감을 주기도 하고 어떤 냄새는 아주 막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예요.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예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만약에 어르신들에서 몸에서 뭔가가 어떤 냄새가 풍겨져 나올 때 인상을 찌푸리는 안 좋은 냄새를 풍기고 싶으세요? 아니면 누가 모두가 행복해지는 향기로운 향기를 품어내고 싶으세요? 향기로운 냄새. 그럼 물어보나 많아죠. 모두가 다 향기로운 냄새를 품어내고 싶고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싶은 게 인지상정. 다 그래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삶의 행동이나 어르신들의 삶의 모양을 보면 향기보다는 냄새에 가까운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고 평소 때 했던 대로.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모두를 갖다 나보다 못하게 보는 아주 좋지 못한 교만한 눈, 교만한 마음, 교만한 행동, 그것이 바로 더러운 냄새가 나게 하고. 어르신들 그거 잘 모르셨죠? 진짜 그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을 지지해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함께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잘했네 이런 분들에게는 은은한 꽃향기 같은 게 나요.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유봉 어르신하고 이용구 어르신 제가 진짜 좋아한다 그랬죠. 그분들에게서는 그런 향기가 나거든요. 왜요? 누군가를 비난한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욕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칭찬하고 맨날 선생님들한테도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런 분들에게서는 어떤 게 난다고요? 냄새가 아니라 향이 나요. 향이. 저는 모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네이션 퓨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교에 총장을 하는 사람. 하버드 대학이라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유명한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 대학의 총장을 했던 분이 젊음을 이끌어갈 5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5가지 특징이 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전부 다 어르신 스스로가 나 늙었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이 지금 최고로 젊은 날이에요. 어르신들에게는. 그런데 그 젊음을 유지하고 그 사람이 젊었네, 이 사람이 나이는 들었어도 젊네, 이렇게 보여주는 5가지 특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이 정확해서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풀어드릴게요. 뭐냐면 내 정체성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늙고 병든 노인, 그거의 정체성이 되면 안 돼요. 어르신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곧 하늘나라를 갈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를 수 있는 노래.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존재인데 오늘 당장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 어떤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변하지 않는 신념이에요. 그 신념이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그 신념과 그런 어떤 잣대가 내가 몸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아이고 나 이래갖고 천국 갈라가 몰라, 내가 뭐 정신이 조금 없다고 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돼갖고 뭐 빨리 죽어버려야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정확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고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제껴놓고 저는 깃발과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뭘까? 혹시 어르신들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우슈비츠라는 것이 있어요. 아우슈비츠. 그게 뭐냐면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수용소에 가둬놓고 거기서 막 가스실에 데려가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목을 잘라놓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잘라놓고 아주 악독하고 나쁜 짓을 했던 곳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입니다. 그 수용소에 유대인 젊은 외과 의사가 한 명 잡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젊은 외과 의사가 가만 보니까 날마다 유대인들을 저녁이 되면 문을 쫙 열고 들어와가지고 줄줄이 세우는 거예요. 세워가지고 거기서 너 일어나와, 너 일어나와, 너 일어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스실에 집어넣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실에서 죽여가지고 그 시신을 가지고 실험도 하고 비누도 만들고 향수도 만들고. 혹시 어르신들 그거 아셨어요? 그런 아주 낙독한 짓을 저지르고 어쨌거나 자기 동족이 날마다 한 명씩 몇 명씩 불려나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외과 의사는 나도 죽을 날이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외과 의사는 어느 날 갑자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물론 자기 동족도 하나님이 함께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어떤 삶에 내가 필요한 뭔가가 있어서 나를 낫게 하셨을 거야. 그리고 내가 태어나게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곳은 나에게 하나의 경험으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절대로 거기에 뽑히면 안 되죠. 뽑혔다면 그날 가서 죽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어느 날 바깥에 나가서 작업을 시켰는데 작업하다 보니까 반짝반짝하게 비춰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유리가 있는 유리. 병 조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물에 종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날마다 한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물도 제대로 없지만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면도를 합니다. 그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요. 그러고 저녁이 돼서 끝나고 오면 다시 또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다 보니까 막 비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원래 외국인들은 저 수염이 많이 기르잖아요. 그래서 이 깎아놓으면 푸릇하니 그러거든요. 날마다 그렇게 면도를 하고 깨끗한 모습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줄줄이 세워. 저녁마다 와가지고 일어나서 딱 줄 서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아주 꼿꼿한 자세로, 젊은 외과 의사 있잖아요. 외과 의사. 그러니까 의사예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죠.
꼿꼿하게 서서 깨끗하게 수염을 자르고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한 번도 짚질 않는 거예요. 왜? 보니까 쓸모 있어 보이거든. 깨끗하게 하고 있고 굉장히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어떤 신념과 확신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자세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굉장한 카리스마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결국은 독일군이 패망해서 아우슈비츠 모든 사람들이 해방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은 한 번도 선택을 당한 적이 없고 끝까지 살아남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래, 깃발이 정확했던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 막 너무 힘들어서 땀에 절여 있고 막 그런 어떤 냄새를 풍긴 게 아니었죠. 날마다 면도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은은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가스를 면하고 이 사람이 마지막 해방되었을 때 그곳에서 나와서 다시 외과 의사가 되면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강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엇일까요? 같은 종족이고 같은 남자들이고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과 의사가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게 뭐냐? 아침 저녁으로 자기를 다듬고 자기 스스로를 가꾸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전라도 말로 싶어 보인다 그러죠. 싶어 보이지 않을 그런 자세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그가 스스로가 자기 노래를 제대로 불렀고 자기가 흔드는 깃발이 정확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죽지 않고 결국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풀려나고 해방이 되어서 자기 삶을 마음껏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를 뿜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그거죠. 어르신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향기를 뿜자. 소리가 이래 쓰겠습니까? 크게 말씀. 제가 아는 분들은요, 제가 아는 어르신들은요,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고 그 다음에 사랑도 많으신 분들이 목소리도 커요. 진짜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향기를 뿜자. 향기를 뿜자. 향기를 뿜자. 향기를 뿜자. 향기를 뿜자. 향기를 뿜자. 우리 어르신들 그 향기는 비싸게 샤넬 5 요만한 50ml짜리가 50ml짜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향수 하나에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건 저 선물 받았어요. 저는 제 돈 주고는 못 삽니다. 선물 받았는데 요만한 50ml짜리 하나가 27만원. 27만원. 저 오늘 그것도 뿌리고 왔거든요. 제 옆에 오면 그 향이 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비싼 거를 사서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과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향기를 뿜어낼 만한 능력이 안에 다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 나타나는 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뭘로요? 사랑으로. 그 다음에 배려로 나타납니다. 뭐로요? 배려.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초등학교 1학년 시험에 나왔어. 시험 문제가 뭐냐면 나는 누군가를 배려한 적 있는가 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뭐라고 썼냐면 저는 절대로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렀어. 너 왜 이렇게 적었어? 그러니까 남을 베면은 죽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저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배려란 말을 잘못 알아듣는 거야. 배려라고 하는 것을 어른들은 알아들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배려잖아요. 근데 이 학생에게는 배려란 말이 칼로 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절대로 누군가를 배려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좀 우스개 그거지만 어쨌건 그 향기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나고 배려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뭘로 나타나면 감사로 나타나요. 뭘로요? 감사로.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나타나냐? 다른 사람과 함께의 가치를 이루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나 혼자 나만 잘났어.
나만 괜찮아. 나는 멀쩡하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이상해 이곳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다 쫓아내버렸어요. 아니니까. 내가 볼 땐 그 사람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르신들에게서 뭘로 나타난다고요? 향기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배려로, 감사로 같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일어날 모든 것이 어르신들이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는 향기로운 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옆에 가고 싶어.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 자랑입니다. 자랑이 아니다고 누군가는 말하는데 저 자랑 맞아요. 자랑인데 뭐가 있냐면 저는 전 교회에 있는 모든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이 다 좋아했어요. 저는 진짜. 그러고 모든 학생들이 저하고 친해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뭐 날만 되면요, 제 책상에는 사탕이 이만큼, 초콜릿이 이만큼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고 저녁 때 어디 바깥에 제가 뭐 이렇게 임원을 했으니까 나갔다 들어오면 제 책상에는 꼭 먹을 것이 있었어요. 누군가 갖다 놓은. 그런 사랑을 저는 받았어요. 모든 선생님들은 저를 너무너무 이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저에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지금도 저는 다른 분들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바로 향기가 아닐까요? 제가 무엇이간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얼굴도 우리 집에서 제일 못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귀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저는 지금도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고 배려의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향기를 품고 싶다 그러셨죠? 모두가 향기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배려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함께 같이 있는 분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온누리 주간보센터 어르신들이 사랑으로, 감사로, 배려로 함께함의 가치를 이루는 멋지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존귀함 받는 우리 모든 어르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